그리고 첫 시험 봤는데 그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고사를 리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모신 이유는 애프터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의 아젠다는 중간고사 분석을 할 거고요. 담당생이 나오셔서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전략 세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내신들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로 생기부에 어떤 식으로 기재가 돼서 우리가 어떤 전형으로 선행하고 해서 대학을 지원할 건지 이런 전반적 교육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여자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담당하신 김학규 선생님 나오셔서 중간고사 내신 분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일여자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빛 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 이제 이미지로 이제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교과서랑 그 다음에 부교재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비교해보면 선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모의고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가 되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랑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도 꼭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꼭 인지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모의고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부교재에서 21문항이 출제가 됐고 배점은 71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비중보다 부교재 비중이 매우 많았고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도 교과가 만약에 2과가 들어간다면 빠바의 비중은 역시 한 70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분석을 작년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기출 유형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기출 유형이 대부분 작년과 비슷하게 나와 있었는데 어법 문항수가 작년에는 6문항에서 7문항 나왔는데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는 8문항이 나와서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교과서 및 이제 독해지문에서도 어법을 내서 실제로는 객관식 24문항 중에 12문항이 나와서 배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도 영작이 나왔지만 이 영작이 해석과 함께 단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항수가 증가되었는데 이걸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가 조금 쉽게 나와서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비중보다는 부교재 비중이 좀 높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교재 독해지문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게 내신 분석 리포트에 적어놨는데 부교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답형 문제의 경우는 이제 영작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빈칸에다가 단어를 2개나 3개를 채우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바로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주지 않는다거나 단어 수를 제한해서 더 줄인다면 이 영작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독해가 시험범위에 총 15개 지문이 들어갔었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서 12개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이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2문제는 또 서답형 문제 출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이해 문제를 많이 냈지만 어법이랑 서답형도 나왔고 해서 독해 지문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중간고사 전체 총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영어 대비 전략은 학생들은 지금 다 재원생인 관계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범위를 최소 2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연습 좀 많이 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일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그렇고 학교 고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들은 늘 확인을 하면서
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업도 수업이지만 이제 과제와 그다음에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제는 학생들이 늘 성실하게 잘 해오고 있고, 이제 워크북으로 학생들 해석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교과서 기출 문제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예상 문제들도 이제 객관식 서술형 따로따로 해서 과제가 나가고 있고, 이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또 숙제 검사를 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숙제 검사할 때 질문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를 내주는 건 선생님의 욕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애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도 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으로 과제를 많이 주지만,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학원으로 인해서 과제가 많아서 이번 주는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숙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영어만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숙제 검사의 목적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좀 소통을 하려는 의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과제가 지금 당장 힘들다 그러면은 분량 조절이나 시간 배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어 테스트는 기본이고, 학교 기출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때 배운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해서 학생들 응용을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 통화를 하다 보니까 수업 때 배운 내용이랑 복습 테스트 시험 보는 게 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습 테스트는 이제 학교 기출 유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은 필요할 건데, 이제 학생들이 1학기 시험을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봤기 때문에 이 유형은 이제 많이 익숙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문법도 여러 측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셀프 테스트는 따로 재시험을 보는 시험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공부량도 늘리고 심화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셀프 테스트까지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선일용 학생들은 지금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생님 말 잘 듣고 명심을 좀 해 주십시오. 선일용어는 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80점을 나중에 2학기 기말 때 80점 받으면 80점이 2등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점수가 많이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될 일을 이제 점수는 내려가는데 이제 등급은 또 유지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러려면 결국 어법 싸움입니다. 1학년 때는 어법 싸움인데, 이거를 얼만큼 많이 고민하느냐, 미리미리 고민하느냐, 그리고 확신을 가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의 부분은 솔직히 내용 전달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참석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 학생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질문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묻고 쉬운 것도 묻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법을 크게 망하지 않고 잘 본 경우고, 본인이 이제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학생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길 바라고, 실제로도 많은 선배들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하면서 많은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하다가 막히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실제로 선일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로 과제 잘하고 테스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점수의 차이가 조금 나는 이유는 중학교 때 공부량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고민의 양입니다. 고민의 양.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학교 유형에 맞게 고민을 하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패스를 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받았을 때 고민을 얼만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에게 시험 전날에 이제 모의내신을 풀리게 했었고, 그리고 내신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서 지금 다 갖고 있죠. 내신 분석 리포트를. 그래서 이 내신 분석 리포트에서도 좀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이제 선일여고는 끝났는데 다른 학교도 아직 시험 중인 학교가 있어서 시험이 다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학교별 특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좋은 점들도 배우면서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로 또 수업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일여고 이제 기말고사 영어 대비 전략에서 마지막 이제 3줄 정도 제가 적었는데, 중위권은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70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이제 중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인 학생들, 그러니까 중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60.5, 뭐 65점이 나왔다, 60점이 나왔다 이런 학생들은 우선은 기출유형을 잘 확인을 해서 기출유형 중에서도 문법 문제가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치러지는 복습 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학교 유형에 빨리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상위권 이제 1등급을 얘기하는데 1등급은 보통 90점에서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문제가 6문제에서 8문제 나올 때 이걸 다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만점을 목표로 해야지 안정적인 90점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 유형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되게 아주 어려웠던 유형들이 매 시험마다 한두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그런 유형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유형들을 꼭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교 시험 공부 방법을 중학교 때와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두 번째 적은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내신 분석 레포트에도 한 문항 적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본문에 없는 내용을 실제로 만드셨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 실제로 만들어서 문법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앞문장을 읽지 않고 뒷문장을 판단하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 리포트에 보면 뭐 has been preparing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 아니고 과거 완료 진행을 써야지 맞는 문제인데 이 답을 고른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문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문장씩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문장을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아직 못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늘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어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게 상위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분석 리포트를 잠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내신 분석 레포트 4페이지를 한번 좀 펴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랑 다시 한번 언급할 부분이고 4페이지에 보면은 내신 분석 레포트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제가 교과서 2과에 나온 어법 문제가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연습은 했지만 그 to be done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빠바의 시험 범위에 해당됐었고 학교 선생님께서 부교재에 적용되어 있는 그 문법 개념을 교과서에서도 확인시키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해당되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범위와 교과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to be done 이외에는 빠바의 범위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분사 부분이나 관계대명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번에 부교재 범위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부교재 시험 범위 이외 부분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를 잠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객관식 2번, 객관식 18번, 19번, 20번에 부교재와 상관없는 문법 파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치도 실제로 등장을 했었고, 관계대명사 소유격도 나왔었고, 동명사, 분사, 수일치 이렇게 다양한 파트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중간고사 대비할 때 처음에 이제 어법 박살이라고 간단하게 어법 정리를 할 수 있는 책자를 나눠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전체 어법을 총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 내신 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학습 방향에서 그 괄호 2번에 보면은 여기 괄호 2번은 이제 1등급 학생용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꼭 확인을 해보고 뒷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개 시험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등장하지 않은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등장하지 않은 선일요구의 문제 패턴들이니까 이런 패턴들의 어법 문제나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역시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 학생들은 쉬운 유형만 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좀 까다로운 유형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걸 꼭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많이 쓴 게 이게 바로 3번입니다. 실제 이 3번 내용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은 내용이고 내용이 다 끝나면은 실제 선일여고 2학년 학생 사례를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보면은 선일여고 1학년과 2학년 내신 대비는 해서 제가 비율을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요리랑 비율을 할 수가 있어서 1학년 때는 재료 손질하는 시기다. 그래서 재료 손질 잘하면 고득점이 나오는 시기에 반해 2학년 때는 뷔페 식당으로 갑니다. 뷔페 식당 요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리를 잘 하는 것이 2학년 때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재료 손질을 잘 하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재료 손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2학년 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꼭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공부, 5번째 줄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실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빨간 줄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본 이미지가 뭐였냐면 교과서와 부교재 딱 하나씩만 있었죠. 모의고사가 없었습니다. 옆에 예일여고나 배성고나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모의고사 많이 들어간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일여고는 1학년 때 모의고사 많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적인 어떤 글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빠바라는 책이 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독해 지문이 매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 능력을 키우기가 매우 힘든 상태로 1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문법 문제 비중이 지금 12문항이나 또는 50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1년 내내 어떤 문장에 대한 분석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즉 재료 손질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학년 돼서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선일여고 2학년 선배들이 당연히 1학년 때도 모의고사 1등급을 받았었고 그리고 내신 때도 90점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학년 돼서 모의고사 1등급 받은 학생이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고 다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1학년 때 공부하던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죠. 학생들은 계속 문법을 열심히 봐야 되고 어휘를 많이 공부할 시기가 없었고 독해를 많이 해볼 시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학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일 2학년 학생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시험 때도 선생님 글 너무 잘 읽혔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이 얘기는 글 보는 능력은 있는데 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글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언어적 감을 통해서 답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단어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선지에 있는 단어들도 5단어에서 7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하게 해석한 연습이 안 돼 있는 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그 기출문제 중에 제가 그 has been preparing 있는 그 문제가 객관식 이제 15번이었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짧은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키워놔야지 긴 글 보면서 감으로 푸는 게 아니죠. 근데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1학년 때 독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글을 보면은 감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근데 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해석에 좀 의존해서 정확하게 글을 보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 아까 같은 이런 학교의 객관식 문제들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앞으로 2학년 올라가서도 본인이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럼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지금 안 된 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학교를 탓할 수는 없고 학교가 원하는 방향은 글을 잘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 문법을 공부하는 거고 2학년 때는 범위가 모의고사 3개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도 잠시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방학 때도 하겠지만 학생들도 평상시 공부할 때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분석해서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이런 연습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건 15번 같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한 문장씩 읽고 의미 파악하고 그리고 답을 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적은 건 이제 선임 2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1학년인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착오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좀 더 단어 공부 많이 하고 독해 문제집 많이 풀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임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힘들어도 방학 때도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했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2학년 점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특히 겨울방학 잘 보내길 바라고 또 평상시 공부를 할 때 해석을 자꾸 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문장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연습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기말 대비할 때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원장님께서 뒷부분을 담당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어두운데?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연이 어딨어? 주연이랑 정현이? 정현이 어딨어? 어우 잘했어. 엄마랑 같이 안 오고 너희들끼리 온 거 너무너무 잘했어. 사실 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학생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조심스럽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행여고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하면서 하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그런데 내 새끼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면 약간 막 되게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선행여고 내신이 아까 한빛쌤 얘기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쉬운 학교들이 있는데 선행여고는 안 쉬워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환장하겠지. 여자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문법 막 구체적인 거 막 묻고 있고 엄청 빡세고 인원수 적고 하니까 경쟁력은 막 점점 심화가 될 거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말 못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때 뭔 일 있었냐? 응? 왜 그러냐? 네, 저는 이제 내신 대비는 이제 우리 한빛쌤이 진행을 하셨고 사실 김한빛 강사님이 작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선일여고를 담당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디 학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선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학생들이니까 왜냐면 여학생이니까 여선생님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자 선생님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극구 선일여고를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일여고만의 그 쪼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법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당신이 준비를 하시면서 굉장히 도움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천년도에. 그래서 내년에도 1학년을 꼭 맡아서 걔네들한테 이 꿀팁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를 좀 갖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좀 꼼꼼하시고 좀 마음을 아이들한테 좀 많이 쏟고 이제 그러신 분입니다. 일단은 좀 그랬고요. 저도 이제 둘째가 고1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상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적어요. 상암고도. 근데 선일여고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학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빡세고 또 이렇게 굉장히 조금 뭐 예일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뭐 선정 과중만큼은 아니겠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좀 경쟁심이 좀 과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죠. 넘사벽 아이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내 눈에 보이는 분위기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팩트로 한번 숫자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과학, 실험까지 해서 우리 학교가 이번에 시험 봤던 과목들 맞아요? 맞죠?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도 보니까 한국사가 없네요. 그렇죠? 한국사 없네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 들어와 있죠? 죄송합니다. 이걸 다 집어넣구나. 선일여고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 거는 한국사가 없는 학교는 특이하게 예일여고만 그래요. 한국사가 보통 1학년 때 껴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학교는 국어, 좋겠다고? 어디 가신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3단이라고. 그쵸? 그리고 통사가 3단이, 통과가 3단이. 통사, 통과. 그리고 과학 실험이 1단원, 철학이 1인데 이건 패스 or fail이니까 이건 패스를 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1학년 때 쫙 깔려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이걸 깔아주셨죠, 그쵸? 이거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단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단위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과목이 돼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일여고의 1학기에 이 내신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영어 점수 몇 점인지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작은 소리로는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소수점까지. 근데 영어 점수 몇 점이었어요? 작년 기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갖고 60.7인 거야, 1학기 때가.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 아시죠? 표준 편차가 21.4 이렇게 벌어져 있는 폭이죠? 이 정도예요. 그리고 국수형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쵸? 평균이 다 60점대고 표준 편차는 약간 두 자리 숫자고 17.3, 24.2, 21.4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2학기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2학기가 되면 평균 점수가 어떤 거요?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요. 영어 점수는 뭐 60.7이 아니라 평균이 489가 나왔어. 2학기 때가 좀 더 어렵다고 아까 김한미 선생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뚝 떨어지고 표준 편차가 어때요? 표준 편차는 크게 차이가 사실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표준 편차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장에 비교해 볼게요. 동명여고를 살짝 보시면은 우리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낮아요. 그쵸? 영어 빼고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9.1, 18.0, 17.9니까 우리 학교보다 표준 편차가 좀 좁죠? 그냥 그 어떤 점수대에서 바글바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희한한 게 이제 2학기가 되잖아요.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점수 평균도 떨어질 뿐더러 표준 편차도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학교 분위기가 예상이 가세요?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1학기 때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선일여고는 동명보다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일보다는 그러해요.
예일보다는 1학기 때 비해서 2학기 때 표준 편차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여러분 몇 번 봐야 돼요? 내신 몇 번 봐야 되는지 알아? 고등학교 갖고 10번. 장난 아니지? 실화냐? 한 번 끝났어. 9번 남았어. 장난 아니지? 9번 남았고 5개 학기. 미쳤죠? 지옥 같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시험 기간인데 내일도 시험인데 얘가 눈물이 어디서 눈물을 지금 시험 기간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울지 마! 씨! 막 이러고 막 윽박을 질렀는데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9번의 시험을 남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이 무슨 요일날 시작했어요? 수요일? 그러면 수, 목, 금 보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또 봤죠. 그때 제가 여쭤볼게요. 금요일날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가요? 금요일날? 금요일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토요일은 어떻던가요? 토요일날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날 열심히 하던가요? 본인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밤에 막 밤에도 있고 새벽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밤에 막 무릎에 난 털에 꽂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거 털에 갑자기 꽂고 막 왼쪽 뽑았더니 오른쪽에 또 남아있어서 막 새벽에 갑자기 엄한 데에 꽂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이 시험 기간이 보통 5일이나 4일로 구성이 돼 있으면 보통 주말에 껴있는 그 다음 과목을 더 잘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금요일날 공부를 좀 안 하게 되고 토요일날 조금 더 여유를 부려서 일요일은 또 이제 굉장히 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마지막 날 공부를 하려면 잘 안 해요. 생각보다. 놀 생각에 이 스트레스의 긴 마지막 장이 내일 끝난다는 생각에 실제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하고 이걸 좀 더 길게 늘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1학기 때 공부를 하다가 2학기 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구력이 생기니까 2학년 때 더 열심히 하고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냐? 기회의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좀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1 때 막 성적이 막 엄청나게 중학교 때보다 너무 안 나오는 이 현상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이 낮아 있는 점수대를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야자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공부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6시에서 10시까지 야자. 그럼 뭐야 나도 공부하고 쟤네도 공부하면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 이거 뒤집어 엎을 수가 없겠네? 쟤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쟤네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10시에 야자가 끝나고 독서실로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어떠냐면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잠을 못 자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좋은 시간이 많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간이 길어지고 시간을 길게 하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비효율이라는 게 확 들어오니까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2학년 지나고 고3 되고 재수하면서 알게 됐죠. 모두에게 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4시간이 질적인 면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 4시간을 꾸준히 공부하는 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약간 그 4시간을 꾸준히 공부를 계속 해내가면 사실 굳이 6시간이나 7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키워드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9번의 시험 중에 1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시험 며칠 전에 끝난 그 시험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가 되나요? 그 성적 기재 안 되잖아요. 기말이랑 합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랑 또 합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봤자 1학기 성적 하나 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2학기 때 올라가고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로 올라가서 성적이 상향되는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려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혹시 망한 과목이 좀 있나요? 통사나 통과에서 혹시 똥을 싸가지고 막 6이나 5나 4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그 4가 성적표에 꽂히지 않아요. 기말이랑 합산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앞에 3자로 만드세요. 3.9도 좋고 3.8도 좋아요. 근데 3.8, 3.9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야, 얘네들이. 시험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이 어떤 시험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학교를 다 띄워놨어. 네, 우리 학교가 보통 이 C형의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지방고 다 있잖아요. 7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는 약간 요런 학교예요. 둘 중에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형이 얘가 지금 점수가 88점, 90점, 92점을 받은 애예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70점, 56점, 67점인데 얘가 얘네 학교에서 받은 등급이 211이에요. 근데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애가 이 학교에서 받은 점수는 92점, 90점, 93점에서 딱 봐도 얘보다 잘했죠, 점수가. 그렇죠? 근데 같은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이었지만 누가 봐도 C보다는 D 학교가 되게 어려운 학교구나 라는 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도 압니다. 왜냐? 평균 점수를 보시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학교 레벨이 나와요. 이 학교는 평균이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평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이 쉬우면 평균이 높을 수 있죠. 근데 표준 편차를 보시면 어느 학교라도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내도 표준 편차가 저렇게 몰려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학교, 대원외고, 용인외고, 하나고 같은 학교들이 표준 편차가 되게 한 자리 숫자거나 보통 10대 초반대거나 보통 이럽니다. 왜냐면 바글바글 그 잘하는 애들만 몰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보니까 8.4, 14.7, 9점이잖아요. 남학교를 비교하자면 여기는 대성고고 여기는 충암고고예요. 근데 우리 선일역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 선일역은 대성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선일여고는 충암고 스타일이에요. 충암고는 서부학군에 있어서 딱 기준이 되는 학교예요. 되게 뭐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지도 못하는 애들이 몰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런 고등학교에 속하는 우리 선일여고가 앞으로 내신을 치르고 생기부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10번의 내신을 치르는 동안 머릿속에 전형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우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신을 3에서 2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계속 그려내는 거예요. 2를 못 가더라도. 1일 경우도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4였으면 3으로, 3에서 2로 올라가는 전략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인서울이라는 전략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소재대학의 인서울대학을 가려면요, 아까 얘기한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은 없어요.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기전력적이고 반드시 우리 일반고에서 대학을 인서울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신과 수능의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내신과 수능에. 내신은 지금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내신 학원도 지금 보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신이 이제 또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할 건데 특히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전 그래봤자 한 달 반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 여름에 우리는 정말 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워드인데 얼마 전에 우리 사망고평 보셨잖아요. 그렇죠? 성적표를 집에 갖고 온 거 보셨어요? 혹시? 성적표 갖고 왔어요. 딱 걸렸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성적표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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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못 받았구나. 성적표가 3월에 봤으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저도 못 받았어요. 죽여버려고 지금. 근데 성적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숫자가 너무 많고 글씨는 독해야 같고 우리는 노안이 같고 막 이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적표를 보시면은 보셔야 될 그 카테고리가 딱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시로 애들 대학 보낼 거 아니잖아요. 가까운 하나고도 정시로 서울대 가는 애는 현역에선 없어요. 다 수시로 갈 거예요. 정시로 서울대나 연고대를 갔다는 얘기는 다 재수생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3 때 애들 대학을 제대로 된 데를 보낼 거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모의고사에 전 과목을 다 잘 볼 필요가 없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두세 과목의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면 되거든요. 내신하고. 그러니까 깔끔해요.
선행여고는 생기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일 전략으로 세워야 되는 게 내신 플러스 수능 두 가지 숫자를 갖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리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성적을 올리면 되고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은 모든 과목에 대한 본인의 특정 그리고 학급 석차 그리고 학교 석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국 백분위 전국에서 얘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가 이런 걸 보자는 거죠. 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있잖아. 27점을 받아갖고 17.33%밖에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거의 뭐 밑에 바닥을 기는 거죠. 이런 애의 등급은 7등급, 8등급, 8등급, 7등급, 9등급, 9등급 뭐 이런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국어가 2등급이다. 그러면은 8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상위가. 80%. 그럼 뭘 보시냐면은 이 모의고사 성적표의 100분위 전국에서 얘가 과연 92%다, 80%다, 78%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선행여고만의 우리 반에서의 학급의 석차가 나와요. 얘가 우리 반에서 몇 등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전체 등수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랑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나오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선행여고는 아마도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안 나올 거예요. 내신이 만약에 2등급이면 모의고사가 3등급, 내신이 1등급이면 모의고사가 2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두 개만 맞춰주시면 선행여고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선점을 얻게 되는 고등학교가 됩니다. 왜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은 조금 더 유리해요. 쉽지는 않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요. 그게 유리한 점이고 거기서 애들이 망각하기 쉬운 그 수능의 최저라는 것만 맞출 수 있게끔 동력을 가동을 해주시면은 인서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만약에 앞자리 2로 나왔다 그러면 2대까지 가는 거예요. 3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100분위 보시고요. 반석차가 내신하고 지금 모의고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의 번호들이 다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항, 내가 이걸 틀렸구나, 이거 듣기서 왜 틀렸어,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확인해보고 리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느 과목을 조합을 딱 이루었더니 굉장히 유리하더라. 이런 과목의 조합이 있습니다. 국어랑 탐구, 영어랑 탐구, 국어랑 영어랑 탐구, 수학이랑 탐구. 뭐가 될지는 다 케바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수능 최저로 무엇을 밀어낼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1학기 때 3월에 봤으니까 6월 모평을 하나 또 볼 겁니다. 그 두 가지 성적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합산된 거 요거를 가지고 1학기 때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과목으로 올빵을 해야 될지 계속 서서히 방향을 잡아내는 거예요. 숫자만 만들면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직업이 이거니까 계속 시험 대비하고 중간 끝나면 기말고사하고 그래서 가족 모임 가면은 누나 요즘에 바쁘지? 제 남동생이 막 그래요. 시험 기간 아닌 적이 있냐 네가? 인생이 시험 기간이고 중간 끝나면 기말이고 왜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시험을 대비를 잘하는 그 우수한 학생들을 보고 또 항상 시험 대비에 약간 버거워하는 녀석들을 보고 또 집에 있는 저희 애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려면 별거 없어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를 장난 아니게 정확하게 알아. 시험 범위를. 시험 범위 혹시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알고 있어? 이제 올 기말고사 영어 아직 모르죠? 발표 안 났지? 기말고사 영어 시험 범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직 발표 안 났나요? 당연히 발표 안 났죠. 선행여고 전교생이 선행여고에 있는 모든 학생이 기말고사 영어 시험 범위를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한비쌤도 알아요? 벌써. 어떻게 알까요? 발표도 안 났는데. 반대로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아주 디테일하게 뭐 무슨 지문이 빠진다 이것까지는 새로 정할 룰이 있겠지만 최소한 교과서랑 그리고 빠바 기초 세우기가 일단 다 끝났잖아요. 그럼 작년에 예시가 있고 기말 범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고 들어가서 2과까지 했으면 3과 4과 시험 범위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굳이 뭐 미리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다면 오케이, 미리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범위를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시험을 버거워하는 학생들은 막판까지도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지문은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본문만 들어가고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통사도 통과도 무슨 프린트는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거를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은 기가 막히게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전교 50등, 51등, 52등, 70등에는 몰라요. 야, 시험 범위 나왔냐? 모르겠는데요. 친구한테 알아보고 전화드릴게요. 연병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장난 아니에요. 게임이 달라요. 모든 과목에 아주 구체적인 시험 범위, 어떤 지문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서술형은 어디서 나오고 문법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되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험 범위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남들보다 2문제 정도는 더 맞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불필요한 시험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도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학년들만 이번에 간담회 하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고등학교 와갖고 첫 시험 본 거잖아. 엄청 스트레스 받았지, 이번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 겁나 스트레스 받... 울지는 않았어, 중간에? 괜찮았어? 울지는 어머니가 자꾸 엔조이면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막 중간에 울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중간에 또 어떤 과목은 잘 보고 어떤 과목은 못 보니까 막 뭐 털려가지고 막 진짜 무슨 막 되게 멘탈이 막 맛이 가고 약간 이러기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그 시험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학교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온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수학을 오늘 보러 가는 날인데 완전 다 맞을 각이래. 자기 지금 엄마 혹시 내가 수학을 다 맞으면 나 이과로 가야 돼? 그래서 속으로 예병하고 시험이나 다 보고 나서 얘기하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보고 와 그랬더니 그날 수학을 완전히 개판으로 망하고 그래서 이제 멘탈 털려갖고 막 사진 찍은 거 봤는데 하정우 무슨 생쥐처럼 이렇게 약간 사진 이렇게 막 정말 되게 멘탈이 털린 사진을 친구가 찍어줘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이거라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율여고에 이번 시험을 볼 때 분명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의 기출문제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쵸? 근데 그것들을 과연 구하고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했는가.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사항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몸에 체화가 돼서 굉장히 반사적으로 아주 그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아이들이 그 훈련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근데 야 들었지?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도 다 엄마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더나 시험 범위 똑같이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화가 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뭐 다 알지만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어머님이랑 가능하시면은 같이 시간을 내셔서 정리를 하셔서 같이 좀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혹시 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고 그 과목에 해당되는 학원에 맡았던 강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다음번에 잘 보겠지 이런 거 말고. 그리고 학생들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국수형 중에 혹은 어떤 뭐 과목 중에 학원을 다녔는데 너무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왜 못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 1학년이니까. 그러면 아유 몰라. 열심히 더 해가지고 기말 때 잘 봐야지. 이거 갖고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서 빠르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알려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얘가 이런 성향이 있으니 지금 그래서 이번 시험을 못 봤는데 제가 학원을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선생님 알고 계셔라.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말을 대비하시고 그리고 또 리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의 끝에 내신을 막 이렇게 하고 수능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1학년 정원이 몇 명이죠? 선율여고가? 예, 215명. 진짜 적네요. 그렇죠? 215명.
근데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다 줄었어요, 지금. 그렇죠? 다른 학교 다 줄었고 점점 줄은 추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미리 좀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학교랑 별로 상관도 없는 충암고등학교 이과반 실적을 충암고등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이 페이지 저희가 지금 워드 친 게 아니고요. 그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과반을 자랑하려고 했겠죠. 일단은 자랑할 만하니까 했겠죠. 1.1등급이 인하대 의대고 그랬겠죠. 이거 아는 놈이에요. 김준땡이라고 우리하고 다녔던 아이고 카이스트 1.2 서울대 생명고가 탕탕 그러면 하죠. 아 얘가 아니네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이 친구네요. 우리 제가 생각 부산대 의예과. 그런데 좀 내려가니까 2.3등급이 건대 기계항공학과를 갔어요. 그럴만해요. 이 정도면 원래 갔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3.3등급이 건국대 환경공학과를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잖아요. 같은 학교잖아요. 여기 뭐 충주 캠퍼스인데 여기다 썼겠습니까? 같은 학교니까 썼겠죠? 하나는 2.3등급이고 하나는 3.3등급인데 같은 건대 공대를 붙은 거예요. 얘가 무슨 전형으로 붙었을지 느낌이 오시나요? 얘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어요. 3.3이 교과로는 여기를 못 붙거든요. 그리고 예년으로 보면 건대를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붙었던 애가 앞대가리가 내신이 3등급 때는 붙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충암고등학교 실적사항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2020년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202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이에요. 내신이 3등급 때가 건대를 붙었다는 거죠. 내신이 3점대 중후반대가 숭실대를 붙었어요. 레알. 그래서 올해 이 입결이 지금 대학 1학년 올라간 애들 입결을 각 대학들이 지금 약간 쉬쉬하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대라든가 지방대들 있죠. 거의 지금 완전 망가졌어요. 지금. 등록 안 하고 뭐 휴원하고 막 휴학하고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으니까. 왜 그러죠? 애들 쪽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쵸?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등급은 또 우리가 상대평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았으면 2등급 때 후반 찍었던 애가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 3점대 초반, 3점대 중반으로 이제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선율여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학년 언니들, 그 언니들이 2등급 받았던 언니가 있다고 쳤는데 너랑 실력이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력이 똑같아도 그 언니처럼 2등급을 못 받고 3점대 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상대평가로 하는 이런 등급에서 이걸 대학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건 2021년도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2024학년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2사학번이 돼요. 2사학번. 2사학번 딱 진짜 우리랑 20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사학번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해에는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사실 올해 대학교 1학년 올라갔던 애들 중에 예일여고 출신들 중에서 논술로 대학 가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한 특정 논술학원에서 예일여고 애들이 대거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걔네 막 무슨 뭐 자기 후기 막 발표하고 영상 찍고 지금 그 학원 홈페이지 가면 예일여고 애들이 바글바글 목동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때는 없어요 그런 거. 목동이고 뭐고 간에 이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적성고사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생겼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선일여고에 기회가 온 거고 약대 대입 전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이 축소가 됐고 학생 수가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로 감소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곧 대학교 1학년 다니는 애들 이번에 입학한 아이들은 42만 명 정도가 입시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재수생 포함해서 42만 9천 명 비슷한 숫자예요. 안 줄었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지금 고2죠. 지금 현재 고2 여러분보다 한 학년 위인 언니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41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뭐 10,000명이 준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2005년생 맞죠? 2005년생. 2005년생 여러분들은 39만 4천 명 정도. 앞자리가 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 15,000명? 그리고 이것도 크게 잡은 거예요. 왜냐면은 재수생을 지금 12,000명을 지금 가능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해마다 12,000명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재수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인원수가 줄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39,000명 나온다는 얘기인데 39만 명. 39만 명이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줄었어요. 그리고 얘네들 밑에 년도부터는 황금돼지띠 레벨 걔네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또 늘어요. 그래서 거의 최소의 인원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게 2024학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년의 입결로 나오는 등급컷이 우리 애들한테 적용이 안 되겠죠. 그쵸?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저 대학의 내신의 합격 컷은 1.8등급이라는데 나는 2.3등급이면 떨어질 각이네?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학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입결을 발표를 못해요. 학교 레벨이 떨어진다고 느껴질까봐. 자,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치한 약수 수의학과까지 봤을 때 이렇게 서영구, 서성한이, 중경, 외시까지를 가려면 우리가 예년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9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렇게 즈음하면서 점점 학생 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 내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잖아요. 어디라 한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숫자들이 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21년도 작년 기준 2.3등급까지 아이들이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 외, 시까지 2대까지를 합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근데 그게 막 지면에 올라와서 입결로 나와 있냐면 잘 안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변화된 이 추이는 우리 아이들 고1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그때에도 계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약간 괜찮아요. 저도. 저 마음 괜찮아요. 그냥 놓을 수는 없지만 야 그냥 똥 싸도 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고 막 이가 안 나오면 막 못 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팩트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 좀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대학들 중에 국민대라든가 숭실대학교만 가도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민대 숭실대는 원래 내신이 2.3 정도 돼야지 합격을 했어. 선일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 명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2.3 정도는 돼야 국민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6등급으로 내려가더니 지금은 3.1등급까지 붙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숭실고에서 3.8등급이 지금 숭실대를 붙은 아이가 있어요. 학생 종합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나오진 않죠. 일반 군대도 불구하고. 자, 바로 여기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등급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맞춰서 내 등급과 저런 합격선의 등급들을 한번 쭉 맞춰가면서 장기 플랜의 계획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시험 봤던 과목들을 한번 눈여겨봤었죠? 공통 과목들이 깔려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1학기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 얘들아, 공통 과목 지금 배우고 있지? 이거는 다 상대평가지. 그쵸? 니네가 선택한 거 아니지? 입학해보니까 깔려있지. 그쵸? 2학년 때는 안 그래.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 있고 얘들아. 그리고 너네들이 선택을 지금 해서 2학년 때 시험 보고 공부하고 수업 듣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일반 선택이라는 이름의 과목인데 잘 들어야 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똑같아. 등급이. 중요해 안 중요해? 개 중요해.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연관이 좀 있어야 돼. 내신 따기 좋다고 아무거나 선택하고 그런 거는 완전 시골에서 온 애들이나 하는 거야 지금. 너무 물정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 저 내신 따기 좋을 것 같아서 그 과목보단 저거 선택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종합전형으로 갈 거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종합전형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행여고는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들을 2학년 때 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이거는 뭐냐면은 A, B, C, D, E 9등급이 아니라 5등급 제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예요. 90점 넘으면 다 A 줄게. 80점 넘으면 B 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역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목의 선택을 뭘 했는지도 중요하고 좋은 정말 서성하니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과목들은 B를 받으면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A를 받아야 돼요. 근데 A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A 받기가 안 어려워요. 기출문제도 나와 있고, 시험 범위도 나와 있고,
안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3학년 때 이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학교가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무슨 과목들이 깔려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이거 언제 결정하라고 할 거냐면은 1학기 때 지금 좀 있으면 결정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문 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문학을 선택하든 독해와 작문을 선택하든 영어를 하든 뭐 아니면 심화 국어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어문 계열로 간다 그러면은 국어인지 영어인지 그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딱 파악을 하셨다가 선택해 그러면 타다닥 이렇게 하셔서 좀 이렇게 스케줄링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고 절대로 내신 따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결정하라고 학교에서 공문이 나올 거예요. 1학기 때. 그래서 이거는 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뭐 다른 학교 얘기니까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학원에 물어보실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나와 있어요. 몇백 페이지 분량의 인터넷에 각 대학교에서 만든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선택하는 법, 선택 과목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나와 있고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먼저 선일여고 2학년에 무슨 과목이 깔려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선택해도 그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다면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계열을 선택해 주세요.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과에서도 무슨 계열인지, 문과에서도 무슨 계열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 2학년에 깔려있는 과목들을 쫙 봐주세요. 그럼 매칭할 수 있는 과목들이 한 2-3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4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4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들을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막 몇백 개 중에 뭐 2개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잘 어렵다 싶으시면 담임 선생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일여고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선 전략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그쵸? 그래서 내신을 점수를 올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보내는 전략을 우선 전략으로 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숫자 2가지로는 애들을 안 뽑아줘요. 서영고는. 반드시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하죠. 면접도 보자고 하고요. 따라서 점수대별로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들의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교과보다는 종합이 이 학생을 좀 더 높은 대학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큰 것도 사실이에요. 서류가 잘 구비가 되어진다면. 선일여고는 동명여고나 예일여고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이 생기부의 기재 내용 자체가 되게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명여고는 동명여고만의 방법이 있고 선일여고는 선일여고만의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상담을 했던 선일여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봤을 때는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선진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진로 과목도 그렇고 자동공진의 내용들이 많이 디벨롭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선일여고에서 내신이 어찌됐건 3점대 등급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서류를 안 챙기실 이유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생기부 챙기셔야 되는데 생기부를 챙긴다 이 막연한 말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첫 단계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의 목차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이 과목들에서 지적 호기심 즉 내가 대학 가서 전공할 그 과목과 연루되어 있는 지적 호기심의 씨앗이 1학년에 이 과목들의 목차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무슨 사회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통사 과목에서 1학년 때 인간과 사회, 환경과 회복이라는 목차를 배우다가 인권보장과 헌법 이런 걸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의 어떤 불평등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그랬더니 뭐 인도 내지는 러시아나 뭐 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필리핀의 여성들의 그 무차별한 여러 가지 성차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하게 되었고 선진국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그 내용을 필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졸려? 미안하다 야. 빨리빨리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필두로 해서 발표를 하고
새롭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2학년의 생기부까지 연루가 되고 이렇게 이제 씨앗을 틔우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의 선배들하고 여러분이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저기 뭐 대치동에 있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생기부가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이 2021년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평구에 있는 선율여고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1학년 고딩 학생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2021학년도에는 내가 앞으로 대학에 2024년도에 갈 때 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한테 자극을 주고 나를 도발시켰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과목들하고 연루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이주아 어학원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고등부 네이버 카페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연동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연락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는 전 직원을 다 합쳐서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재 예일여고 2학년 학생인데 걔는 이거를 기사를 올리는 대표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 거의 한 4-5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600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생급에 자기가 녹아내려고 주제를 계속 탐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 사회 이슈와 연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를 흔든 2021년도 7대 이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내용도 2021년도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자,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은평구 독립운동가 후손의 인터뷰 이건 선율여고 2학년 학생과 상담을 한 다음에 생기부 상담을 한 다음에 2학년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선율여고 2학년과 그날 상담을 한 거고 그 다음날 자료를 검색해서 얘가 이걸 가지고 소재로 소논문을 쓰거나 그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잡아준 거죠. 서로의 소통 공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발생 이후 상황과 그들에 대한 국제기구 원조 현안, 선율여고 2학년을 위한 그런 상담 이후에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했던 주제 탐색의 내용입니다. 학원인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아이가 수행평가나 탐구 발표를 하게 될 때, 그 탐구 보고서를 쓰게 될 때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기말 직전에 탐구 보고서가 몇 과목 있을 거예요. 혹시 벌써 나온 거 있죠? 무슨 과목 나왔어요? 사회! 통합사회! 그치? 지금 목차 뭐 배우고 있냐? 인권? 행복? 사회? 이 중에 하나죠? 이 중에 하나죠.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도 내가 맞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 중에 뭐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지금 소재로 얘네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그거를 수행평가나 무슨 탐구보고서를 써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세트를 쓸 거란 말이죠. 250자를 선생님께서.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를 쓸 게 아니라 이주아 어학원 네이버 카페에 딱 들어와서 2021년도의 사회 이슈와 관련된 걸 잡아서 그 내용을 싹 읽어보고 관련된 유튜브를 더 찾아보고 관련된 책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방향성을 만들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구보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들의 탐구보고서를 쓰라고 할 거예요. 세트를 쓰기 위해서. 선율여고는요. 너희들이 그 탐구보고서 써서 내잖아. 다 반영을 해줘요. 누굴 반영을 안 해주냐? 안 하는 애는 반영을 안 해주죠. 몰랐어요. 이러고 앉았고. 독서도 몰랐어요. 자랑이다. 몰랐던 게. 아는 애들이 다 있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과적합성에 관련돼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생기부에 막 국어를 세특을 쓰라 그러는데 무슨 자기 전공 얘기를 쓰고 앉았고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영어는 영어로 영작이나 말하기 쓰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지 그거를 막 전공하고 너무나 결부를 시켜갖고 너무 막 인위적인 냄새가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성적이 일단 중요하고요.
수행평가를 통한 구체적인 이 각각의 과목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탐구 과목들은 전공적 합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예시를 드렸던 게 통사와 통가의 주제 탐구 보고서에 대한 예시를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과의 경우 지금 이과 갈 사람 손 들어봐봐. 이과 갈 사람. 이과 갈 사람도 있고 문과 갈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사회를 출두로 해서 그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 특성을 쓴다라고 하거나 진로, 그러니까 자동봉진이라는 창체가 있잖아요. 생기부에. 그래서 동아리나 진로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에다 쓴다라고 했을 때 문과가 어떻게 주제를 잡아서 진행해야 될지 예시. 자, 그리고 이과는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될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거나 학부모님들께서 2학년 학부 보면은 제가 이 페이지 뒷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지겨워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1학년이고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좀 뭐랄까 뭐 이상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교육을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이제 생기부를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 리뷰를 꼭 해주세요. 중간고사 언제 끝났어요? 4일날. 그래서 어제 하루 쉬었구나. 그렇죠? 바로 지금이야. 내일까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지 그리고 통사, 통과 시험지 총 5개 시험지만큼은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리뷰 안 한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인생에 꽃길이 없잖아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꽃길이 어딨어요? 얘네 지금 다 꽃길 끝났고 니네 이제 가시밭길만 보여야 돼. 그래서 또 강해지라고 멋있어지고 근사해지고 진짜로 가시밭길 가면서 눈물도 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짜증도 나오고 막 살도 찌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들이 정말 멋있어질 거예요. 근데 막 징징거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욕도 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에이씨 하지 뭐 씨 또 하고 리뷰하고 또 망가지고 리뷰하고 조금 오르고 또 망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게 진짜 멋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날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 이렇게 주면 정말 엄청난 여성으로 거듭날 거야.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학생이 되면 더 멋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잘 치르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 사항들을 한번 보시고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오늘하고 내일까지 5과목, 안 되면 3과목이라도 시험지 다 들고 포스트잇 딱 들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중간고사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완전 맞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계속 부자고요. 1등급은 계속 1등급이고요.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은 계속 예쁘고 날씬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노하우는 이미 유튜브와 인터넷에 널리고 깔렸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이고 모두가 다 오픈되어 있는 비밀도 아닌 그런 정보들이잖아요. 다만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기말고사 때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시작될 만큼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 대비 하시면서 제가 또 원장이니까 말 못하실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 궁금사항들이 좀 있으시거나 우리 특히 학생들이 조금 뭐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네,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학생들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이렇게 어둡다고? 열정이 많이 상하는데 지금? 열정 3번 미치고 그냥 퇴실할까봐요?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일단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뭐 이 관에 보통 이렇게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요청하셔도 되고 김한빛 강사님을 슬기롭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남자 선생님인데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꼼꼼해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2배 정도 꼼꼼하신 분이고 개별 보강 그리고 개별 관리 이것에 엄청난 특화되신 분이에요. 원래 근무하셨던 학원들도 보통 그런 학원들이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학력자예요. 그 외고 나오셔서 연대 나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근무하셨던 학원들도 다 굉장히 굵직굵직 큰 학원들, 목동에 있는 뭐 큰 학원들에서 다 근무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그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를 너무 잘하세요.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학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별적 관리를 직접 요청을 했을 때 더 슬기롭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그렇게 좀 요청을 하시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반겨하세요. 그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하니까 질문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저기 입구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